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정진석 실장 임명과 기자문답, 이제 정치하겠다는 윤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인사 발표를 하며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주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고 야당과의 관계도 더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이 변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결코 일회성 행사나 말로 그쳐선 안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은 것은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아닙니다. 국민은 윤 대통령을 심판한 것입니다. 이관섭, 김대기 전임 비서실장은 능력을 인정받아온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신인 정진석 실장도 국회의원 5선에 국회 부의장, 여당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두루 지냈습니다. 아무리 경륜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참모로 둬도 대통령이 독선과 불통에 갇히면 소용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과 부인으로 인해 일어난 각종 논란에 대해 아무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끝까지 침묵했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여당 내부에 번번이 간섭하며 3번이나 비대위 체제로 몰았습니다. 참모진을 누구로 교체해도 이런 일들이 되풀이된다면 국정 정상화는 힘듭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정치를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야와 각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비판을 듣고 방향이 틀렸다면 고쳐야 합니다. 총선에 진 뒤 비로소 정치를 하겠다니 만시지탄입니다. 정진석 실장은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이 말을 지키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나라와 사회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특검 문제는 물론이고 의료 파행 사태와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민생 대책 등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동이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협치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는 출발점은 결국 대통령 본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만성질환의 정치장애, 한국경제 기적은 끝났다라는 제목입니다.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나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값싼 에너지, 노동력에 의존한 한국식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FT는 제조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 모델, 대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저출생 고령화 문제, 중국 기업들의 추월, 대기업 3세 경영자들의 현실 안주 등을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FT는 정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낙후한 에너지 산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40 총선 결과 정치 리더십이 분열돼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대통령이 지휘한 행정부로 정치 리더십이 분열돼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3년 이상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비현실적 설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서 야당에 막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치 지형을 바꿔 개혁 추진 동력을 살리는 것이 유일한 개혁 실행 방안이었는데 도리어 반윤석열 바람을 자초하고 방치해 선거마저 망쳤습니다. 이제 무슨 수로 산적한 개혁 과제를 추진합니까?
외국 언론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약점뿐 아니라 정치의 극한 대립 문제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FT가 지적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무한 정쟁을 되풀이하며 문제 해결을 미루고 미룬 결과 만들어진 만성질환 같은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다른 나라의 신제품, 신기술을 빠르게 쫓아가는 추격자 전략으로 고속 성장을 일구어냈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고도화, 중국의 부상과 경쟁의 격화로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창의적 인재를 중심으로 선도자가 되어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육, 노동, 연금, 규제개혁은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세대의 역동성을 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낡은 생각과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인기 없더라도 교육, 노동, 연금, 규제개혁에 앞장서 퍼스트 무버 대한민국을 만드는 해법을 찾기 바랍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던 이 대표 모습 연상케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화영 씨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의혹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이같이 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이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이화영 씨와 그 변호인이 음주 장소와 일시를 수시로 바꿨습니다. 검찰이 이를 다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하자 최근엔 입을 대봤더니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4일 법정에선 소주를 직접 마셨다고 해놓고 번복한 것입니다. 술자리 회의 의혹의 핵심은 검찰청사에서 피의자끼리 그냥 음식이 아니라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화영 씨가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은 많은 보도로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자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엉뚱한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모두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사 커피를 타주고 브로커 수사를 무마했다고 해도 대장동이 어떻게 윤석열 게이트가 됩니까? 그래도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는 말을 믿는 국민이 40%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에겐 이것이 성공이었습니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를 받으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화영 씨가 말을 바꾸고 있는데도 검찰이 말을 바꾼다고 동문서답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국민의힘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부인이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묻자 김건희 씨 수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주장을 남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득표용 정책 남발은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반인은 몰라도 국회를 장악한 당대표의 동문서답은 답변 기술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여 출마자들 대통령 때문에 참패, 선거 전에 직언했어야입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개최한 총선 참패 원인 분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보름 만에야 쓴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한 수도권 낙선자는 걸핏하면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하는데 경로할 사람은 국민 아니냐며 대통령의 큰 정책보다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 모습이 싫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 이미지가 고착돼 참패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 대표가 나쁜 걸 알지만 윤 대통령도 심판 안 받지 않았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식품값이 올라 국민이 어려운데 대통령실은 죄송하다는 말 한 번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당에서 하라는 것 반대로만 했더니 당선됐다. 앞으로
대통령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당이 용기 있게 얘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낙선자 모임에서도 민심이 당심되고 당심이 윤심으로 돼야 하는데 거꾸로였다. 대통령의 이딴 당 개입 등 여당과 수직적 관계가 문제였다. 대통령 지키기에 급급해 침묵한 여당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지적이 선거 전에 활발하게 나오고 대통령이 이 견해를 받아들였다면 선거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 국민의힘 참패 원인은 김건희 여사 문제, 이종섭 전 장관 문제 등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다른 당직자들 책임도 있지만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선거가 참패로 끝난 뒤에도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지도 못했습니다. 일부 친윤 의원은 4년 전보다 5석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친윤계가 새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이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제 부족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추진하고 비서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문답도 했습니다. 독선과 불통 이미지를 벗기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정말 변하는 것인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관심이 크고 여야 격돌 소지가 큰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힌다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유공자 되면 자녀 대입 특례, 국보법 위반자도 혜택 본다니 라는 제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법이 시행될 경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들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국보법 위반자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원천 배제했다고 해왔습니다. 법안에 그런 내용이 담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을 보면 제외된 사람을 보훈심사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국보법 위반자도 얼마든지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유공자가 될 수 있는 국보법 위반 전력자가 1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법은 기존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 중 사망자, 부상자, 행방불명자 911명을 줄여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2000년 이후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이 1,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 유공자 본인은 물론 부모와 자녀에게도 의료, 양로 지원을 비롯해 각종 혜택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법안을 냈다가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을 만드는 데 대한 국민의 비판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바로 같은 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대입 지원 조항은 삭제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질적 특혜가 많지 않다는 것을 부각해 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뒤집으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가 되는 순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대입 특별 전형 대상이 된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이 이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방화로 경찰관 7명을 죽인 동의대 사건, 운동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짓을 한 난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강금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가 민주유공자가 돼 대를 이어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대로라면 국보법 위반 전력자들까지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